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해커스 가족 여러분. 저는 종로 캠퍼스 전설 토익의 LC를 담당하고 있는 에리카 설입니다. 12월 30일 토익 총평. 제가 이번 달에 맡은 파트는 Part2와 Part4예요. 여러분과 저와 함께 총평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LC 난이도 아마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오늘의 난이도는 중중상입니다. 세부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Part2 난이도 중상입니다. 제가 왜 중상으로 놔뒀냐면 Part2는요. 원래 여러분이 문제를 풀기 전에는 Part2는 완전 쉬운 줄 알아요. 간단히 질문하고 ABC에서 답을 찾는 파트죠. 그래서 뭐 적당히 알아듣고 ABC 중에서 답을 못 찾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험에 임하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늘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게 이 Part2예요. Part2의 난이도가 중상. 원래 Part2는 좀 어렵긴 한데요. 오늘 우회적인 표현들이 좀 나오기는 했으나 원래 그 정도 퍼센트는 늘 나오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과 같이 복합을 했을 때 평소에 나오는 발음과 표현들에 비해서 아주 많이 어렵지는 않다 라는 의미에서 중상으로 놔뒀습니다. 하지만 우회적인 표현에 대해서 좀 공부를 안 하셨다면 왜 내가 예상하는 대로 대화가 흘러가지 않지? 라는 생각을 좀 하셨을 텐데요. 우회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답이 나오는지 정리도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파트 4. 여러분, Part 4 어떠셨어요? 제가 최근에 봤던 문제들 2018년이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2018년 동안에 본 시험 중에 오늘의 파트 4가 가장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파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시험을 보고 나서 지금 제가 한 달간 가르쳤던 학생들이 진짜 시험 잘 봤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든 그런 부분이 파트 4 부분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파트 4는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그동안에 나왔었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 아무래도 여러분이 총평을 보신다는 건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두셔야 다음 토익 시험에서는 훨씬 더 편하게 Part 4를 풀 수 있는지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Part 2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하시죠. Part 2는 총 25문제예요. 100문제 중에서 정확하게 4분의 1, 25%가 나오는 게 Part 2인데요. Part 2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의문사가 있는 부분과 의문사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의문사가 있는 문제가 평균이요. 11에서 12문제가 나오고요. 의문사 없는 의문문이 13개에서 14문제 나오는데 이번에는 의문사 있는 게 12문제, 의문사 없는 애들이 1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을 기준으로 약간 한두 문제 많고 적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봤을 때 그럼 의문사 뭐가 있느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번에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12문제가 나왔는데요. Who, what, where, when, why, how 나온 문항수를 제가 적어봤는데 한번 보세요. 아주 공평하게 딱 2문제씩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더 많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조금 어려운 달은 의문사가 하나 적고 의문사 없는 의문문이 한 문제 더 많고 이렇게 되면 어려워지는 달인데요. 12문제, 13문제 나온 포션은 비슷합니다. 어떤 식으로 정리됐는지 오늘은 특히 how 의문문에 대해 정리를 좀 해줘야겠다 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었거든요. 조금 이따 같이 볼게요. 자, how 의문문 정리를 했어요. how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죠. 어떻게? 라는 의미가 있고요. 얼마나? 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라는 의미는 어떨 때 쓰이냐면 이 첫 번째 문장이 그런 경우에요. how라는 의문사 뒤에 문장으로 구성된 경우입니다. Do you commute to the office? 사무실에 commute, 출퇴근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 뒤에 붙어 있죠. how라는 의문사 뒤에 문장이 붙어 있으면 이 how의 의미가요. 어떻게 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사무실에 출퇴근하세요? 그러면 어떤 게 답 형태로 나오냐면 방법을 나타내는 표현이 잘 나와요. 저 예문을 좀 만들어 볼까요?
How do you commute to the office? By bus, by subway, by taxi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어요. how의 또 다른 뜻 있죠. 얼마나 라는 의미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how는 얼마나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얼마나 라는 의미가 쓰여요. How long? 여기가 가장 중요한 표현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will the order take to arrive? 오더가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얼마나 걸리냐? 뒤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답으로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How many? 조금 더 가자면 How many people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미나에 참석해요? How much? How many 뒤에는 셀 수 있는 가산명사가 오지만 How much는 보통은 불가산 명사. 금액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How much is the fare? 자, 여러분, fare이라는 단어 뜻이 뭐예요? 요금이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이 fare이라는 단어는요, 교통요금에 잘 쓰이는데 버스비, 버스 fare, 비행기값, airfare 이런 단어들 쓸 수 있어요. How often? 얼마나 자주 do you exercise? 운동하니? 라고 질문할 수 있고, 자, 여기서 두 번째에서 둘, 셋, 넷, 다섯 번째까지는 얼마나 라는 의미가 나오는데 제가 말했듯이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잘 나와요.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잘 나온다는 건 숫자나 수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뭔 소리냐? 예문으로 좀 해볼게요. How long? 오더가 도착하는데 how long? 얼마나 걸립니까? 했을 때요. 이틀 걸려요. 2 day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How many people? 몇 명이 세미나에 참석합니까? About 10 people. 10명이요. 숫자 10이라는 얘기 나왔고. How much is the fare? 금액 얼마예요? $5. 5라는 숫자 나올 수 있겠죠? How often do you exercise? 얼마나 자주 운동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3 times a week. 일주일에 3번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how는 관용적인 표현도 잘 나오는데 여러분 얘는 통으로 좀 묶을게요. How do you like?까지 하나로 묶었어요. How do you like your new laptop? 새로운 랩탑 어떻게 좋아하니 하면 해석이 이상해요. 뭘 어떻게 좋아해요? 어떻습니까? 라는 의미예요. 자, 의견을 묻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다시요. How do you like는 통으로 묶어서 어떻습니까? 라는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내용이에요. 새로운 랩탑 어때?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죠. How do you like your new teacher? 새로운 선생님 어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보시면 얘도 how인데요. 고라는 표현이 나오고 How did the class go? 수업 어땠어? 라는 의미예요. 수업이 클래스, 수업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업이 어떻게 갔어요 하면 해석이 안 돼요. 어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표현. 보통은 이런 관용적인 표현에서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시험 보시기 전에 관용적인 표현을 미리 잘 공부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열세 문제가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볼게요. 일반 의문문이 4문제가 나왔고요. 선택 의문문이 2문제. 선택 의문문이라는 건 이런 형태예요. A가 좋아, B가 좋아 라고 묻는 형태. 오늘은 제가 선택 의문문을 조금 더 초점 맞춰서 얘기를 할 거예요. 부가 의문문. 오늘 날씨가 참 춥다. 그렇지 않니? 라고 부가 의문문 묻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상대의 동의를 얻거나 확답을 얻기 위해서 묻는 질문 형태가 2문제 나왔고요. 제안 요청 의문문은 대답 형태가요. 이런 내용을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내용이 잘 나온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내용이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평서문이 3문제 나왔어요. 평서문도 어떤 식으로 답이 나오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자,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선택 의문문에 제가 문장을 살짝 바꿔서 가져왔는데요. Are you available today? 이만큼이 A예요. 선택 의문문이라는 건 A가 좋아, B가 좋아 라고 묻는 질문 형태예요. Are you available today? 오늘 시간 되세요? 라고 묻는 게 A.
or를 기준으로 문장과 문장이 만났어요. Should I research the meeting? Should I reschedule the meeting? 미팅을 reschedule 할까요? 야, 너 오늘 시간 되니? 아니면 미팅 시간 다시 잡을까? 라고 얘기했을 때 대답 형태 볼게요. 일단 선택 의문문은 yes나 no가 쓰이기 조금 힘들기도 해요. 봐봐요. A가 좋아, B가 좋아 묻는 형태예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물었는데 yes! 대답할 수 없죠. 야, 너는 여름이 좋니? 가을이 좋니? 라고 물어봤을 때 no! 라고 대답하기 힘들듯이 선택 의문문은 조금 힘들어요. 근데 문장과 문장이 나왔을 때는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yes 놔둬보시고 뒤에 말 It's available at the shop. 샵에서 가능합니다. 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내용 같은데 여기 질문하고는 맞지를 않네요. available 이라는 단어가 나오길래 그냥 available만 나오면 답인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 틀리게 만든 오답 함정이에요. 자, B를 봐주시면 I'm free after lunch. 점심 식사 이후에 나 시간 돼 라고 얘기하는 B가 정답이 되겠죠. 오늘 시간 돼? 아니면 미팅 리스케줄 할까? 점심 먹고 나 시간 돼. I'm available after lunch. 이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C를 봐주시면 he라는 표현이 나와요. 파트에서는 여간에선 he나 she가 정답되기 참 힘들어요. 물론 무조건 오답이진 않아요. 여기에 he나 she를 받을 만한 질문에 he나 she를 받을 만한 단어가 나오면 그러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는 he가 누군지 언급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he나 she는 오답 함정으로 많이 쓰인다 라고 기억해 주세요. 자, 평서문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보통의 파트는 뭐뭐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ABC에서 답을 찾아주는 형태예요. 보통 파트 왜 틀리느냐? 라고 물어보면 이 질문을 못 들었대요. 이제 내용을 막 이렇게 듣고 풀다가 질문을 못 들어서 그다음부터 집중하면서 ABC를 아무리 잘 들어도 답이 뭔지 찾을 수가 없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학생들이. 근데 평서문 얘는 좀 독특해요. 뭐뭐 합니다 라고 물어보지 않는 유형이죠. 그리고 답 ABC에서 찾아주는 건데 분명히 알아들었어요. 뭐뭐 합니다 라는 내용을 알아들었는데 답을 못 찾겠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자, 일단 볼게요. 평서문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대답할 때 평서문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돼요. 해볼까요? 족발 먹고 싶다 이랬을 때 내가 대답으로요, 난 치킨 말할 수 있죠. 좋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yes나 no라고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예문 들어볼게요. 족발 먹고 싶다 이랬을 때 yes 나도 족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yes라는 대답이 가능하다는 건 no라는 대답도 역시나 가능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이쪽에서 평서문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되물을 수 있나요? 이것도 가능해요. 똑같은 예문. 족발 먹고 싶다 했을 때 상대방이 야, 끝나고 같이 먹으러 갈래?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답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 어려운 형태가 이 평서문의 형태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우회적인 표현 얘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평서문으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아까처럼 족발 먹고 싶다 했을 때 상대방이 대답을 하는 거에 난 지금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야, 세미나 이번엔 어디서 열린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대답으로 세미나 어디 컨벤션 홀에서 열린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유형이에요. 그런데 대답에 세미나 난 그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 또 질문에 너 이번 여름에 휴가 갈 거니? 이랬을 때 갑작스럽게 나 프로젝트가 시작해서 라는 거는 지금은 갈 수 없다라는 의미.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하는 경우도 답으로 나올 수 있어요. 하나 더 해볼까요? 다음 달 토익 시험이 정확히 며칠이야? 이렇게 질문했을 때 ask Erica. 에리카한테 물어봐 라는 형식으로 딱 떨어지게 말하는 게 아니라 ask Erica 이런 유형은 난 잘 몰라요 라고 우회적으로 대답하는 유형이죠.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파트 2의 가장 복병은 우회적으로 대답했을 때 그 부분을 잘 맞출 수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파트 2를 문제 풀어보시고요. 늘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 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4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 파트 4 부분이었어요. 파트 4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사람 소개하는 인트로덕션이 한 개의 지문, 그러니까 파트 4 총 30문제잖아요. 하나, 둘, 세 문제를 하나의 지문으로 봤을 때, 한 세트로 봤을 때 하나 나왔어요. talk, 말씀하는 거 3개의 지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가 tourist, 들에게 얘기하는 게 한 세트. 그 다음 봐주세요. excerpt from a meeting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여러분, excerpt 무슨 뜻이에요? 발췌록 이런 의미입니다. 발췌록이라는 건 제가 한국말로 하고 있는 회의의 중간에 들어가도 물론 우리나라 말로 하는 회의에 들어가도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가만히 들어봐야 내용을 따라갈 수 있죠. 우리나라 말로 하는 미팅도 그 발췌한 부분이 그런데요. 영어로 하는 부분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보통 excerpt from a meeting이 나오면 그게 난이도가 상중하 중에서 종류별로 치면 가장 어려운 파트예요. 그 다음에 news report가 2개 나왔고요. telephone message 2세트 나왔습니다. 자, 제일 먼저 10개의 지문 중 몇 개가 나왔는지 그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픽으로 되어 있는 게 2개 세트, 2 지문이고요. 인용 지문이라는 건 따옴표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지금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면 그 따옴표 안에 있는 말의 뜻을 물어보는 내용이 아니라 이 말이 나오게 된 앞뒤 뉘앙스를 듣고 이제 답 찾아주는 그런 부분이죠. 대신 패러프레이징이 돼 있기 때문에 눈으로 읽으면서 듣기까지도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종류별로 오늘 2세트가 나왔던 음성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게요. 음성 메시지 영어로 뭐라 그래요? telephone message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텔레폰 메시지는 우리가 현실에서는 지금 많이 쓰고 있지는 않지만 비즈니스 상에서는 많이 쓰이고 토익에서는 또 가장 많이 나오는 종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이걸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자, 볼게요. 안녕하세요, 누구씨.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 여보세요 하고 받으면 이게 part 3가 되겠죠. 그래서 남녀의 대화로 흘러가는데, 파트 4에서 전화 통화라는 건 100% 음성 메시지예요. 파트 4는 한 명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전화했는데 상대방이 부재 중이라 일방적으로 내가 할 말을 전달하는 겁니다. 청자 언급, 안녕하세요, 누구씨 하고 이름을 불러줘요. 하지만 청자 언급, 우리가 토익에서 고유명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누구씨라고 이름 불러주는 건 아무 중요하지 않은 포인트예요. 안녕하세요, 누구씨, 저 에리카예요 라고 제가 제 이름만 얘기하면 화자 언급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소속처가 나오면 내용이 달라져요. 여기에 소속처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누구씨, 저 해커스 어학원의 에리카설 강사입니다 하면 해커스 안 중요, 에리카설 안 중요해요. 이거보다 중요한 건 소속처라는 거죠. 어학원의 강사구나. 그러면 물론 질문에 나오기도 해요. 다음 중 스피커 말하는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가? 강사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완전 높진 않아요. 진짜 이거를 잘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주제의 내용을 집중하기 위해서요. 제가 어학원에 강사라는 사람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럼 전화해서 나 이 근처에 잘하는 미용실 있나요? 머리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할 리는 없겠죠. 아니면 우리 강아지가 지금 굉장히 아파요. 이 근처에 잘하는 동물병원 아나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리도 아마 없을 거예요. 수업 얘기하거나 영어 얘기하거나 시험 얘기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학원의 강사라는 사람이 전화했으면 그런 내용이 국한되겠죠. 그래서 주제 중요하고 주제와 세부 사항에서는 당연히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요청사항인데요. 메시지라는 건 나와 상대방이 전화통화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죠. 전화통화도 안 된 사이에 뭔 글이 요청이 있겠어요. 90%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전화 좀 다시 주세요 라는 요청사항 return a call, make a phone call, 전화해 주세요 라고 얘기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굳이 제가 막 외우세요 라고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이해만 해주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이 흐름을 기억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가이드가 얘기하는 건 딱 앞부분에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가이드구나, 말하는 사람이 가이드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이죠. Attention tourist. tourist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고 우리의 투어가 어쩌고 저쩌고 our tour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말하는 사람이 가이드입니다. 가이드는요.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물론 앞부분에 자기 소개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이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땡땡 관광의 여러분 가이드를 맡은 에리카 설입니다. 라고 제 소개를 하는 건 굳이 안 썼어요. 제 소개를 한 후에 첫 번째 여행 일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은 시리 투어, 서울 시리 투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여기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고요. 점심 식사는 여기서 하신 후에 단체 사진을 찍고요.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러분 호텔로 모셔다 드리는 6시간 시리 투어입니다. 라는 식의 여행 일정을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보통 가이드는 한 명이 다수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규칙에 대한 얘기가 잘 딸려와요. 규칙이라는 건 뭐뭐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는 제대로 된 규칙은 아니에요. 뭐뭐를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제대로 된 규칙이죠. 그럼 하지 마 라는 내용 정리를 좀 해볼게요. 하지 마세요 라는 건 please 라는 단어 빼고 얘기 좀 해볼게요. 토익에 잘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don't, 뭐 please 붙일 수 있어요. please don't 이런 말 쓸 수 있고요. 뭐뭐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에 not allowed 이런 표현이거나 not permitted 이런 표현들 나올 수 있겠죠. 자, smoking is strictly prohibited in this area. prohibit 뭐뭐를 금지하다 또는 제한하다 restrict 이런 표현 쓸 수 있고요. 또 쉽게 조동사로 얘기해 볼까요? 뭐뭐 하면 안 됩니다 라는 표현에 shouldn't 등등의 표현들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규칙 얘기에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에요. 자, 소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또 좀 해볼게요. 소개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종류별로 나오는 걸 제가 좀 써봤어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직업에 종사하는 이제 전문직들이 나오는데요. 보통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라디오를 진행하는 사람 호스트라 그러죠. 호스트에 대해서는 인물 소개가 잘 안 나와요. 호스트가 오늘 초대받으신 게스트 스피커가 누군지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의 게스트 스피커는 누구십니다 하고 끝내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 업적, 지금 뭐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은 업적에 대해서 얘기가 잘 나오죠. 게스트 스피커에 대한 독특한 업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회의, 미팅 등에서 새로 온 뉴 인플로이 나오는데요. 뉴 인플로이라는 건 엊그제 대학을 졸업해서 말단 직원으로 입사한 완전 갓 초년생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할 게 많이 없어요. 회의에서 말단 직원에 대해서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보통은 경력직을 소개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회사와 라이벌 회사인 어떤 회사에서 10년간의 경력으로 이런 업적을 쌓으시고 그 다음엔 그 전에 회사 어디 기업에서 어떤 경력을 쌓으신 그리고 우리 회사의 20년의 경력을 가지고 스카웃되신 김 이사님 이런 식으로 경력직 직원 소개해요. 워크숍이죠. 여기서 발표자, 프리젠터 소개하는 경우 있고요.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수상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receive, 상을 받다라는 표현에 receive라는 동사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파생된 명사가 recipient고요. 하나 더, win이라는 단어가 이기다, 승리하다라는 단어건 저도 알아요. 근데 여기서 파생된 수상자, 물론 winner가 승리자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상이랑 관련돼서 얘기할 때는 The winner of 삐리립 award, 삐리립 상을 수상하신 수상자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퇴임식에서
퇴임을 앞둔 퇴임자에 대해서 retirement party 써드릴게요. 퇴임식, retirement party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퇴임을 한다는 건 그동안에 매일 회사에서 봤던 사람이 이제 더 이상 굳이 약속을 잡지 않는 한은 따로 만날 일이 잘 없죠. 그래서 farewell party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farewell이 무슨 뜻이에요? goodbye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farewell party 하면 송별회라는 의미로 내용이 쓸 수 있습니다. 파트 4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알아듣는 것만 가지고는 여러분이 고득점하기는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 내용 흘러가는 것만으로는 여러분이 완벽하게 고득점을 하긴 힘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뭐가 받쳐줘야 되냐면 paraphrasing 이 작업이 받쳐줘야 돼요. 영어는 똑같은 말을 또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인 말이 보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르게 쓰입니다. 예를 여러 개 지금 제가 가져왔는데 이거 좀 확인 좀 해볼게요. social event라는 말이 본문에 쓰였어요. 그러면 보기에서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social function. 이런 패러프레이징은 달달달달 외워주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외우라고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게 아니라 이런 말이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구나. 제가 수업 시간에는 핸드아웃으로 여러분께 잘 나오는 표현들을 따로 드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말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구나를 몇 개는 좀 짝으로 외워주시면 좋고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연습을 본문의 이 말이 보기에서 이렇게 바뀌는구나를 계속 봐주시면 여러분이 문제 풀면서 그 실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돼요. 그래서 complimentary 얘는 워낙 단골 손님이죠. 뜻이 뭐예요? 무료의, 공짜의 이런 뜻입니다. complimentary를 어떻게 말 바꿨느냐? free라는 단어로 말이 바뀌어서 나올 수 있고요. fill out 뭐뭐를 작성하다 이런 의미죠. fill out an application application을 작성하다. 이거 어떤 말이랑 같이 갈 수 있냐면 complete 작성하다 an application 저 이거 말 바꿔볼까요? 라는 표현으로 쓰면서 서류, document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share a ride 자, 차 타고 가는데 share a ride 교통수단을 share 한다는 건 다른 말로 share transportation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warn 경고하다 alert라는 단어로 바꿀 수도 있고요. 제가 여러분께 써드린 이런 표현들을 달달달달 외우라고 보여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치만 여러분이 집에서 공부하실 때 내용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도 확인하시고요. 본문에 이런 말이 이렇게 보기에서 바뀌는구나. 그걸 꼭 짝지어서 공부를 해주셔야 여러분이 훨씬 더 고득점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은 또 이거대로 잊으시고요. 다음 시험을 잘 준비해야 더 좋은 점수를 우리가 이뤄낼 수 있죠. 다시 오늘부터 데이 1이에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잘 메꿔서 그 다음 시험에는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전설 토익의 에리카 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